여야 수장들이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갖지 않아서 저희들이 조촐하게 상암동에서 차려본 자리입니다. 상암동 영수회담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영자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의 숫자를 따서 영수회담 이렇게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는데요. 여러분의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도 이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조촐하다 그러니까 네. 참 조촐하죠. 근데 역시 네. 영수회담이 좋은 게 정말 제가 훌륭한 분하고 이 대담을 한다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뭐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우리 박수현 우리 의원님께서 네. 사퇴하는 것이 맞다. 네.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네. 여권 인사로서 네. 최초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야를 떠나서 말이죠. 저도 뭐 이제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봤습니다만 우리 당에 대해서 저도 뭐라 그럴까 이견을 내기가 아주 그 총탄을 많이 날렸죠. 네네네. 그런데 이견 내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의원님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의원님은 좀 그 사퇴하라는 맥락이 약간 다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 국민의힘 야당이 주장하는 사퇴의 맥락과는 좀 다르긴 하죠. 조금 다르긴 하죠. 네. 제가 주장하는 거는 위헌 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한 그런 임무를 다한 그런 역사적 사건인데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본인은 아니겠죠. 어쨌든 거짓말 논란에 휘말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거짓말 논란으로 지금 다 가고 네, 네. 국회가 진행했던 역사적인 그 법관 탄핵의 그 사건은 잊혀진 거죠. 그래서 본질이 흐려진 거예요. 그래 네, 본질을 프레임이 바뀌고. 흐린 책임을 어쨌든 대법원장이 져야 된다라고 네. 이제 제가 그런 맥락에서 주장을 그래서 했는데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네. 사퇴를 해야 된다. 거짓말 논란이 아니라 거짓말 했죠.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 대법원장은 아니어서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나가 볼게요. 이제 어제 저녁부터 한 네. 언론사에서 이제 단독 보도가 나왔었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더라. 대체 무슨 일이냐.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청와대에서 티타임까지 가지면서 기자들 모아놓고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이제 계셨고요, 위원장님. 이번 사안 한마디로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본인의 그 어떤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 혹은 뭐 좌절감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그것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까지가 저희들이 그냥 대략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장님? 오늘 아침에 한 조간신문이 이 문제를 가지고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의 그 비서관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네. 그래서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결재를 받았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이 아침에 보도가 됐거든요. 거기까지도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사실 아침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설사 그 비서관이 대통령께 결재를 받았다면 그 사실은 둘만이 아는 사실일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께서 그걸 발설하셨겠습니까? 언론에? 그 비서관이 어디가 자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언론이 왜 그렇게 소설 같은 추측을 했느냐라고 제가 비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그 국민소통수석 정만호 수석이 이제 설명을 말씀하신 대로 했죠. 그 결론은 뭐냐면 첫째 민정수석실 내에 인사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는 네.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정수석이 이제 최초로 검찰 출신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1라운드 추윤 갈등에 이어서 2라운드 박범계 장관은 좀 부드럽게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검찰 출신 해서 있었는데 검찰과 박범계 법무장관 사이에 인사에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좀 조율하는 중에 조율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 민정수석은 판단했는데 그것이 인사가 이제 발표가 되었다. 이번에 고위급 4명 그렇습니다. 4명이.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섭섭하고 뭐 이런 것이다라는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이죠. 네, 그 좌절감에 이제 그 때문에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까지가 지금 설명이에요. 일단 김영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민정수석실이 어떤 곳입니까? 사실 민정수석실 그러면은요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고 또 그 인사청문회 할 때도 그렇고 모든 그 인사 검증을 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민정수석이 지금 사표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아주 단순한 인사,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현수
민정수석 간의 그냥 이견 정도가 아니고요. 네. 이게 뭔가 큰 싸움이 나도 낫다. 직감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언론인들에게 뭐 설명을 한다고는 했지만은 의혹이 더 커졌어요. 더 커졌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에게 그 검사장 인사안을 가지고 결재를 맡았을 때 이것이 조율이 잘 민정수석하고 조율이 됐는지 알고 인사 결재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사장급에 대한 인사를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또 민정수석실 내부에서 조율이 제대로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결재를 한다? 검사장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아마 저는 헌정 이후에 한 번도 없다. 네. 그래서 국민소통수석이 뭔가를 숨기려고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정수석실은요. 청와대에서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알겠습니다마는 민정수석실은 다른 그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 모르는 사안까지도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예, 아주 민감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정수석이 지금 배제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단순한 배제가 아니고 역시 추윤 갈등보다도 더 심한 박범계 장관과 민정수석실의 갈등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무언가 민정수석이 오히려 알면은 안 되는 더 많은 거를 민정수석실 내부의 다른 비서관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물론 추측입니다. 민정수석을 완전 패싱하고 완전 소외시켰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이게 이제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 앞으로 이렇게 몇 차례 사의 표명을 한 민정수석이 과연 그 민정수석 자리에 계속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말이죠. 저는 이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최대 위기다 생각합니다. 위기다. 민정수석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은 뭐 사실이 아니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김영식 법무비서관도 뭐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는데 민정수석실이야말로 흔들지 말아야 될 청와대 이런 굉장히 주요 부처인데 불구하고 이런 사의설이 전부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불안한 일이죠. 이게 이제 우리 두 달- 프로그램이 네. 이 프로그램이 이게 영수회담인데 네. 좀 영수회담에 걸맞게 김영 의원님 좀 걱정을 함께 해주시지 부채질을 막 지금 하시고 아니요 불안하다고 그랬잖아요. 걱정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가 잘 레임덕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를.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들 봤을 때 민정수석이라는 정말 엄청난 자리에 가신 분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2달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니까요.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오죽했으면 냈겠냐와 한편으로는 아니 2달 안에 뭐 사건이 났으면 얼마나 낫겠어. 뭐 이렇게 책임감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갈리는 건 또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지금 열린우리당 황희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검찰 간부 몇 명의 인사에서 자신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석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게 과연 적절한 처신인가 이렇게 또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야당에서는 당연히 내부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 인사의 결과를 보면 그렇게 너무 그 과대 또 민감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의 참모가 대통령께서 사표를 발의하는데 2번 사표를 연속해서 내는 그 형식적인 문제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검찰 인사 내용을 보면 이제 4자리 인사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는. 그 중에 뭐 뻔할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 일선 복귀 그것도 서울중앙지검장 정도 뭐 그 얘기를 했을 거고 이것도 뭐 추측이지만 뭐 동의하시죠? 그 정도 했을 거라고. 언론에서 뭐 나온 예. 얘기들이죠. 자 그렇게 됐는데 네.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그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 개혁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성윤 지검장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대신에 윤석열 총장이 요구했던 정권의 핵심부를 향하는 칼날 수사인 원전 수사를 담당하는 대전지검의 이두봉 지검장을 또 유임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면 서로 균형을 잘 맞춘 인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신현수 우리 민정수석이 굉장히 신중하기로 소문난 그런 네네. 분이신데 네. 아마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크게 검찰의 입장이 패싱당하거나 본인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조율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인사에 있어서 민정수석의 의견이 반영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뭐 다 반영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하지만은 그 과정이 문제였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의견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그 소통이 좀 충분히 됐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조금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게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좀 더 크게 봤을 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신년 기자회견 때도 그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네. 사실 추윤 갈등에 있어서 많이 벌어졌던 법무부와 검찰 그 사이를 좁히려고 문재인 대통령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초로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을 앉힌 겁니다. 네. 네. 하지만은 이번에 이제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실의 이견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다음에 인사 문제 가지고 민정수석이 굉장히 배제가 되는 이런 과정에서 결국 법무부와 검찰의 틈이 다시 벌어진 거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그 뼈아픈 법무부와 부분이다. 검찰을 화해시키려고 했던 그 큰 네. 뜻이 완전히 지금 와해됐단 말이죠. 무너졌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결국 청와대 네. 법무부가 검찰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여태까지 쭉 추진해 왔던 이 문제들이 결국은 검찰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민정수석이 윤석열 총장하고 어느 정도 가깝고 소통이 가능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민정수석을 아직도 배제시킨다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법무부와 청와대가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야당에서는 이제 그 추윤 갈등의 시대에는 법무부와 검찰을 이렇게 좀 싸움을 붙이는 이런 계속 부채질을 하셨는데 저희가 뭐 붙였나요? 싸우고 있으니까 그걸 그거에는 이제 법무부와 청와대를 또 이렇게 또 싸움을 붙이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그러나 뭐 저희 작업해서 될 일이 아니죠. 어쨌든 이 검찰의 인사는 아까 제가 볼 때 균형을 잘 맞추었고 뭐 최소화됐다. 그래서 아까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과 대전지검장의 유임 균형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두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의 비서실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조정부장 그분을 앞으로 있을 대규모 중간급 간부 인사를 책임질 검찰국장으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 상황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일선에 복귀시키지 못한 그것은 들어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검찰의 입장을 충분하게 또 반영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건 그 좀 의문이에요. 보통 그 검사장급 정도의 인사안은 법무부 장관이 보통은 이제 대통령께 직접 이렇게 그 안을 들고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또 민정수석이 갖거나 네. 아니면 최소한 민정수석이 배석은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크게 잘못됐고 지금 과정이 의도적으로 이 민정수석이 지금 배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주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네. 민정수석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왜냐하면 지금 단순한 인사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이견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이제 오해에서 있었다면은 여기 소통에 있어서 오해가 있었다면은 한 번 정도 사의를 뭐 풀면 표명했다가 될 텐데, 풀면 어느 정도. 되죠. 네. 대통령도 그 수석한테 반려하면서 충분히 얘기하시지 않았겠어요? 이거 잘못된 오해다 말이죠. 근데 두 번씩이나 이랬다는 것은 뭔가 사단이 나도 크게 난 거죠. 그 어찌 됐든 오늘 뭐 신수석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업무를 봤다고 하고요. 지금 사의 표명했으나 청와대에서는 반려하고 있는 이런 입장. 그 신수석과 그래도 문 대통령이 꽤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제 같이 그럼요. 청와대에서도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을 하실 네네. 때 지금 민정수석께서 그 밑에 비서관을 하셨던 그만큼 굉장히 또 가까이 일을 많이 했던 일적으로는 동지이고 네. 또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또 품성도 좀 비슷하게 그렇게 진중하시고 예,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네. 아마 이 문제가 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내일쯤이면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내일쯤이면 사표가 수리가 되나요? 날 수 없습니다. 일단 뭐 항상 갈등과 위기는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실은 실력이잖아요. 아유, 오르신 말씀입니다. 네. 근데 집권 5년 차에 민정수석실 하고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추윤 갈등에서 이제 박신, 박범계, 신현수, 네. 이 추윤 갈등보다 더 사안에 따라서는 더 심각하게 저는 해석이 돼요.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럼요. 왜냐하면 네. 청와대에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민정수석 아닙니까? 그런 민정수석이 이렇게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다. 법무부 장관하고 싸우면서 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저희들이 한 5분 정도 남아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사찰 의혹 여기 대해서는 뭐
아마 두 분이 방송에서 많은 얘기를 하셨을 텐데 오늘 어제 입이 닳도록 각자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먼저 김영우 저는 사실 그 네. 박지원 선배님이었죠. 네, 우리 국회에서 선배님, 네. 선배님 국정원장 가시면서 네. 그분이 워낙 이제 그 아주 정치 구단 아닙니까? 국정원에 가셔도 정치하면 진짜 안 된다라는 생각을 내가 했고 기대를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12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갑자기 지금 이제 서울 또 부산시장 지금 한참 선거 와중에 있는데 네. 이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12년 전에 민간인 사찰이 있었단 말이죠. 이거를 이렇게 불쑥 던지셨는데 국회 오셔가지고 근데 제가 보면 과거에는 이제 동양보고라든지 이런 게 쭉 있었죠. 있었죠. 저희 네. 18대 국회만 해도 저는 뭐 그런 정도는 다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 전에는 뭐 더 심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12년이 지난 지금 이것을 던지셨는지 그게 하나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맨 처음 한 게 뭡니까? 적폐청산이었잖아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손을 본 것이 국정원이었잖아요. 국정원의 그 메인 컴퓨터, 서버 다 들여다봤고 캐비넷 다 뒤졌고 그런데 여태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이런 문건, 이런 사안이 바로 지금 이제 서울 또 특히 이제 부산시장 선거 와중에 네. 말이죠. 또 박형준 당시 이제 2009년에는 정무수석이었는데 네. 이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닌가라는 이 야당의 의심이 이게 그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합리적이다. 네, 네. 이거 저는 그 생각이 나요. 이거 울산시장 선거 때 그때 경찰이 그냥 김기현 그 후보 사무실 네, 막 동생. 네. 압수수색 들어가고 막 이랬잖아요. 야 이것도 제2의 또 울산 국정원판 울산시장 선거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것까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설명을 더 성실하게 좀 해주셔야 돼요. 제가 성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의심이 예, 눈 녹듯이 알겠습니다. 사라질 것이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바로 설명해 주시죠. 이것을 네. 왜 하필 12년 전 사건을 지금 바로 꺼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셨는지 바로 꺼낸 것이 아니고요. 뭐 잘 아실 겁니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잘 예. 들어보세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이죠. 그 10월에 내놔라 내 파일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성립이 됐고 거기에서 이런 어떤 자료를 정보 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 문재인 국정원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국가안보 그리고 국정원 정보 수집 능력의 노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니까 정보 공개 소송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작년 2020년 11월 불과 두세 달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났죠. 그 판결이 났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것인데 그것도 막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개인이 자기 자료를 요청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청한 63명에 대해서 자료를 내준 거예요. 내줬는데 그중에 한 자료에 2009년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정원에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들의 신상관리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국정원이 그거를 조직적으로 신상관리 자료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나온 것이지 저희가 갑자기 있던 12년 전 그 캐비넷을 쑥 꺼낸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의문이 눈 녹듯이 녹는 게 아니라요. 네. 더 꽁꽁 얼은 게 사실 이번에 이것이 밝혀진 것은 국정원 고위 관계자라는 분이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이 언론에 흘려가지고 이게 발단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개된 것이 아니다. 국정원이 정말 정치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 12월에. 그런데 완전히 말한 거와는 거꾸로 간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을 우려스러워요. 포함해서 네. 저는 기왕에 이번에 네. 국정원의 그 흑역사라고 표현하던데 그것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논의를 하면 네. 정리를 해보자 그런 주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다 돼서요. 아마 이 이슈는 조금 더 지속될 것 같으니 다음 주에도 아마 얘기를 계속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생각도 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